2500cc 라고는 하는데 CRDI 엔진, 그리고 145마력 얹었거든요. 지금 수동 기어고, 그리고 2001년식인데 2001년 11월 5일식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인수해 온 거는 2002년 11월 정도, 11월 1일경이었습니다. 좀 한참 추울 때.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낸 지 한 1년 정도 있다가 광주에서 가져온 건데요. 광주 그 공장 야적장에서 한 1년 묵었던 거 같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2년이었으니까는 새 차로 1580만원 정도 주고 샀고요. 그때 당시에 터보 인터쿨러가 1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CRDI라는 것만으로 한 300만원 더 주고 산 거예요. CRDI 이거 스타렉스 샀다는 건 참 잘한 결정 같고요. 근데 뭐 CRDI는 이제 정비비가 많이 든다, 기름을 더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터보 인터쿨러보다는 적게 먹는다는 거 확실히 느껴지고, 터보 인터쿨러는 안 타봤지만 힘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터보 모델은 스타렉스가 그때 당시에 105마력이고 이거는 145마력에 토크도 33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한 80 정도로 가고 있는데, 국도 소나타 뭐 중형차 수준의 가속력을 보인다고 그러는데요. 실상 언덕 같은 데 가면 아반떼에도 밀립니다. 아반떼가 그냥 추월해 나가더라고요. 145마력이라고 하지만은 일단 무게가 2톤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는 길이도 소나타 이런 것보다 훨씬 약간 좀 길더라고요. 이렇게 휠 베이스도 길고, 일단 가속 부분에서는 출발 가속은 특히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런 점 감안해야 되고, 이걸 스타렉스 근데 저기가 있어요. 그랜드 스타렉스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그랜드 스타렉스를 몰고 있는데 오토 이거랑 전혀 차이가 안 나요. 힘의 차이가. 그런데 별거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얼마 전이라지만 뭐 한 2년 전에 그랜드 스타렉스 오토를 다른 차를 타봤었더니 그건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차 같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힘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이 차랑. 그랜드 스타렉스는 오토 모델은 175마력이니까 아마 그렇고 토크도 40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차보다. 그리고 같은 2500인데도 또 같은 형식인데 A 엔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부여 이게 뭐야? 사비문인가? 이름 한자를 제가 못 읽어갖고 그쯤 지나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이라 차량이 좀 많네요. 외곽곡도인데 석성교차라고 어쩌고 나와있고, 지금 스타렉스가 현재 오늘이 지금 2018년이니까는 거의 공장서 만들어진 건 2001년이고 17년 넘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안 보이시네. 지금 9만 킬로 정도, 많이 안 탄 편이라서 지금까지 뭐 고장이 거의 없었어요. 큰 고장은 없었어요. 거의 뭐 자잘한 거 오일 갈고 뭐 전구 몇 개 나가고, 에어컨도 한 번도 센 적이 없고 지금까지 에어컨도 잘 나옵니다. 한 번도 손 댄 적도 없고. 뭘 고친 게 있나? 예방 정비 차원에서 인젝터, CRDI는 뭐 인젝터 중요하다고 해갖고 동화시 한번 교체했어요. 그것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인근 1급 공업사 가서, 왜냐면 일반 카센터에서는 거의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1급 공업사 가서 동화샥 인젝터 교체했습니다. 비용은 한 10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집에서 하면 물론 집에서도 할 수는 있겠는데 CRDI 이쪽 라인은 별로 건드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기계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렉스가 정비하려면 공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캡포워드 디자인인가 그래갖고 이게 지금 실내 캡이 엔진룸을 조금 덮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젝터라든지 뭐 배기관, 그때 터보 작업을 제가 직접 했는데 배기관이 맨 앞에 있는, 그러니까 배기관 저쪽 운전석 쪽으로 끝에 있는 배기관에 있는 볼트 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공구가 안 들어가고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스타렉스가 전체적으로 정비성이 좋은 차는 아닙니다. 구형 소렌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던데 공간이 그렇고, 스타렉스 지금 구형 CRDI 수동인데요. 이거는 동력 성능은 한 외제차랑 비교해봤을 때 벤츠 2000년대 중반에 나온 벤츠 GL 450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GL 450 오토 8기통짜리인데 벤츠가 일단 좀 느리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시속 100km 이하에서는 뭐 전혀 차이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똑같은 차를 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벤츠 GL 450은 뭐 기름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겠죠. 같은 지금 뭐 구형이 되어 있겠지만은 그렇고, R엔진 달려나온 그랜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다는 느낌이 들었고, 가속이 빠르다는 느낌. 그리고 쿠션 같은 경우는 좋은 편은 아니죠. 아무래도 트럭 승차감이라고는 하는데 포터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에요. 포터보다는 낫고, 뭐 소나타보다는 당연히 훨씬 못하죠. 아반떼 소나타보다는 못하고, 오히려 제 아토스를 또 갖고 있는데 아토스보다도 못해요. 이게 좀 쿵쾅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높으니까는 조금 단단하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둔턱이라든지 뭐 요철 같은 거 있으면은 50% 정도 읽어내는 느낌입니다. 물론 록스타에 비하면 훨씬 양반이지만, 록스타는 뭐 조금만 노면이 안 좋으면 바로 긴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승차감이 안 좋아서 패밀리카로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뭐 그랜드 카니발에 한참 뒤처지거나 이러진 않고, 좀 예민한 사람은 그렇겠지만은 뭐 패밀리카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뒷좌석은 승차감 모르겠어요. 안 좋다고는 하는데 앞 운전석하고 그 뒤 2열 좌석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지금 이 차는 11인승이라서 지금 운전석에 이렇게 팔걸이가 이렇게 달려서 나오는데 편해요. 팔걸이가 있는 차 타다가 팔걸이 없는 차 운전해 보면은 불편합니다. 지금 이렇게 승차감이 좋지는 않아요. 계속 흔들림이 소나타 이런 거랑 비교하면은 뭐 좋은 편 아니죠. 동력 성능에 관해서는 거의 이 차를 몰면서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었어요. 뭐 제가 차를 빨리 모는 편이 아니라서 뭐 그렇긴 하지만은 맘먹고 밟으면 꽤 나갑니다. 다만 이제 신호등에서 정지 가속이 많이 느려서 그렇지, 가속이 한 30에서 40 정도 넘어가면 이제 기아 2, 3단 넣는 시점부터는 마음 먹은 대로 웬만한 차한테는 밀리진 않아요. 한 가지 이제 안 좋은 점은 브레이크가 많이 밀린다는 거.
전에는 몰랐는데 요새 최근에 많이 느끼지고 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가 하이드로백을 한번 교체해봤어요. 혹시 하이드로백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교체했는데 뭐 전혀 똑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하이드로백을 스타렉스 거를 또 집에 있는 록스타 알토에다가 이식해봤는데 그 느낌이 똑같이 나더라고요. 하이드로백이 좀 딱딱해요. 스타렉스 게. 그랜드 스타렉스 거는 많이 개선되어서 좋아졌는데 밀리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또 ABS가 달려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 이 차는 ABS가 없는 거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급정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멀리서부터 미리 예측하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고, 순정 상태로는 브레이크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향후에 부스터를 달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중입니다. 지금 어디야? 부여 뭐 보령 부여 교차를 하고 나가 있네 여기. 지금 시골 논에 수문 만들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대전에서 무창포 해수욕장 근처까지니까 한 100km 정도 가는 길인데, 지금까지 고장난 게 이 차는 엔진 트러블은 전혀 없었고요. 뭐가 고장났나? 뭐 등도 지금 출시됐을 때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출시됐을 때 헤드라이트 그대로 전구 그대로 쓰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사고가 나고 접촉사고 나고 하나 갈았지만은 전구는 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블랙박스는 두 개 설치해 있어요. 하나는 유라이브 거, 또 하나는 지금 제품이 중소기업 제품인가? 이름이 없는 건데, 블랙박스는 두 개 정도 갖춰 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블랙박스 사장님은 안에다가 노트북을 아예 갖고 다니시던데,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부여 어떤 무슨 다리입니다. 철교인데 이 철교 근처로 보면은 경치가 지금은 카메라로 안 담겨지는데 이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거의 광활한 벌판입니다. 그 텍사스 수준 나오는 그런 뷰를 볼 수 있고, 아직까지 경치는 그닥 좋지가 않아요. 아직 완전 시골이 아니라서 부여가. 소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엔진 소음은 거의 신경이 안 써져요. 그러니까 엔진 소음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타면서 엔진 소음이 거슬린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노면 소음을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특히 고속도로라든지 국도에서도 한 80이 넘어가면 속도가 타이어 소리, 그리고 노면 이 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소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엔진 소리는 전혀 안 들려요. 그 상황에서 80이 넘어가면. 지금도 뭐 90 정도, 내비로 한 82 정도 달리는데 엔진 소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꽤 세고, 음악 듣는다든가 할 때는 지장이 없는데 아주 조용한 거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지. 뭐 방음을 해도 아무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에어컨, 스타렉스 에어컨 아주 잘 됩니다. 뭐 요새 에어컨 안 되는 차가 없지만은 그 연식에 비해서는 에어컨 한 번도 새거나 고장난 적도 없었고, 하여튼 장고장이 없어. 이 차는 많이 안 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장고장이 나더라도 부품이 워낙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는 갖다 수리하면 되니까요. 다만 이제 엔진룸에 손이 잘 안 들어가는, 뭐 하려면 다 뜯어내야 돼요. 뭐 하나 손이 안 들어가니까 그 앞에 걸리적거리는 거 다 뜯어내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집에 수공구 갖고서 하려면 좀 힘들어요. 에어 공구라든지 전동 공구하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 차는 자가 정비하려면. 록스타 같은 경우는 수공구만 갖고도 돼요. 워낙 공간이 좋아하고 그냥 손으로 돌리는 걸로 깔깔이 같은 경우 써도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돼요. 근데 이 차는 손이 일단 들어가진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그러니까 앞에 걸 다 탈거하고 그래야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 뭐 그런 식이니까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인젝터 지금 9만 킬로 정도 넘게 탔는데 뭐 인젝터라든지 커먼 레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썽 부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말썽이라기보다 인젝터 1번 실린더에 있는 인젝터가 미세하게 이제 새가고 공업사에 한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뭐 새긴 새는데 인젝터를 교환해야 될 정도로 심하게 새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 일단은 세척만 해갖고 좀 쓰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보령 쪽으로 가야겠네. 그 연료 필터를 이게 필터 자체는 8,000원인가 아마 만원인가 그러고, 근데 아세이로 나오는데 이게 5만원인가 그래. 5만 몇천원. 그러니까 필터는 한 3만 킬로마다 바꿔주는데 연료 필터를 예방정비 차원에서 조금만 좌회전 좀 하고요. 기아를 바꿔야 되느라고 지금 1차선 국도로 들어왔는데 5단에 60km. 요새 나온 거는 그랜드 스타렉스는 6단 기어라고 알고 있는데요. 153마력인가? 또 오토랑 또 마력이 다르더라고요. 그건 안 몰아봤는데. 참, 연료 필터는 아세이로 바꿔야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 필터만 따로 떠렁 바꿨더니 그 위에 그 푸시푸시 누르는 거 공기 빼기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만, 이게 일회용인지 그 공기 빼기 펌프가 손으로 아무리 눌러도 한번 저번에 공기 빼기 펌프가 일회용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번 공기 빼기 하고 다음번에 한 3만 킬로 따고 이제 필터만 갈아갖고 또 공기 빼기를 했더니 이거 뭐 고무가 달았는지 공기 빼기가 전혀 안 됩니다. 헛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세이로 바꿔야 된다 할 때마다 3만 킬로마다 이제 부품값이 5만 몇천 원이니까는 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대신 배터리를 탈거해야 공간이 나와서 아무래도 제 거는 또 배터리 앞에다가 파워 클러치 그 통이 달려 있어갖고 그걸 또 떼야 되는데 그다음에 어렵진 않지만은 배터리가 조금 무겁죠. 그래서 좀 어려운, 그 무겁고 또 들기가 애매한 위치에 있어갖고 자세가 안 나와요. 그런 문제, 뭐 큰 문제점 정비하는데 큰 문제점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하시면 다 스타렉스는 맡기시니까, 바쁘신 분들이 다 맡기니까는 뭐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정비하는 입장에서도 다들 하도 많이 해봤고 눈 감고도 뭐 다 하는 작업이니까. 스타렉스 엔진 헤드 같은 경우는 헤드 교체 작업에 숙련된 정비사들은 한 3시간 이내로 하시니까 3시간에서 3시간 반 길어봐야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제 거는 갈아본 적이 없지만은 그리고 뭐 DOHC 엔진이라고 들었는데 DOHC인지 아닌지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벌써 지금 엔진이 커버를 드러내도 그냥 봐갖고는 이게 DOHC인지 아닌지 제가 뜯어본 적이 없어요. 이 타이밍 체인도 갈아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